일단 처음 보면 일단 수녀가 조합의 가르치기 전에 일단 경우의 수라는 게 나오는데, 이 경우의 수는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그 경우의 수에 대한 내용 그대로야. 그냥 그걸 똑같이 또 배우는 거거든. 그걸 똑같이 또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 고등수 하에서도 파트가 두 가지로 좀 분류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이제 고등수 하 파트가 있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약간 확률과 통계 파트라고 해가지고, 너네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이제 수원 수투를 배우고, 지금 배우고 있는 석주쌤이랑 수원 수투를 배우고 확통을 이제 선택 과목으로 배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럼 이제 그 확률과 통계의 단원의 약간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순열과 조합인데, 그냥 결국 니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그 맨날 마지막에 배웠던 거 있잖아.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 배우고 막 확률 배우고 이러잖아. 그지? 그 다음 중학교 3학년 때 통계 배우고 산포도 산점도 배우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산포도 배우고, 맞지? 그거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고등수 하에서 또 끝자락에 또 이거 배우는 거야. 그게 다 이어지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보면 첫 번째 경우의 수라는 거를 솔직히 뭐 모르진 않을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예를 들어 동전을 던졌대. 동전을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너네한테 몇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동전을 던졌어. 그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인 거잖아. 맞지? 뭐? 앞면 아니면 뒷면. 그지? 그래서 두 가지라고 할 거잖아. 맞지? 근데 여기서 이제 가끔 생각하는 게, 선생님 동전을 던졌는데요, 만약에 어떤 틈 사이에 딱 껴가지고 동전이 딱 세워졌을 수도 있잖아. 진짜 우연찮게. 그지? 동전이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은 동전을 던졌는데 진짜 우연찮게 동전이 막 깨져버렸어. 두 조각 났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경우의 수가 4개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 맞지? 근데 그럼 경우의 수 4개인가? 아니야. 너는 이미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우리가 이 수학에서 말하는 그 경우의 수를 얘기할 때는 좀 상식 선에서를 좀 생각하면 돼. 쉽게 말하면, 솔직히 정확히 말하면 정의가 있거든. 어떤 정의가 있냐면, 이 경우의 수에 포함이 되려면 내가 그 동전을 던졌다라는 걸 나중에 이제 시행이라고 할 거야. 시행. 여기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나? 시행이라고 할 거든. 내가 어떤 동전을 던지는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가, 그 나오는 경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올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 내가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 계속 나올 수는 있지. 뒷면 계속 나올 수 있지. 근데 내가 동전을 던졌을 때 그 동전이 깨지는 경우가, 이 동전을 던져도 깨지고 저 동전을 던져도 깨지고 이 동전을 던져도 다 깨지진 않을 거 아니야. 진짜 그거는 진짜 엄청나게 우연찮게 일어난 경우잖아. 그지? 그런 경우는 우리가 그냥 경우의 수로 포함하지 않기로 그냥 약속을 했어. 그러니까 좀 약간 상식선에서만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어느 정도 약간 이 확률, 이 수녀가 조합을 풀 때는 그냥 당연히 이런 거겠지라는 게 조금 포함돼 있어. 당연히 이런 거지. 얘네 약간 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난 동전이 이렇게 꼭 안 생겨도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내가 주사위를 던졌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그치? 6가지라고 할 거잖아. 근데 선생님 저는요, 주사위가요 꼭 6면체가 아니라 12면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0면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4면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런 주사위 분명히 존재하잖아. 그치? 근데 약간 약속 같은 거지. 그냥 주사위 하면 기본적으로 좀 6면체이지 않냐. 그치? 약간 이런 거야. 너무 트집 잡으면 안 돼. 이 문제를 풀 때는 트집 잡으면 어차피 너네만 힘들어져. 그냥 그렇구나. 아예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약간 살짝 좀 받아들여야 돼. 어느 정도 좀 애매하지. 그러니까 나도 좀 별로 안 좋아해. 확률과 통계라는 건 좀 애매해. 솔직히. 그래서 나도 솔직히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는 아닌데, 그래도 좀 약간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좀 생각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알겠지?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생각한다. 그래서 동전을 넣었을 때 이렇게 나오고 주사위 넣었을 때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제 너네가 이제 이렇게만 배우면 이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고, 그럼 더 올라가서 이제 중학교 때 이런 걸 배웠을 거야. 내가 그러면 동전 1개랑 주사위 1개를 던진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거야. 그럼 내가 동전을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2가지였고,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6가지였다며. 그지? 그럼 내가 동전 하나,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그치? 12가지인 거지. 얘네들 곱해서 몇 가지? 12가지인 거잖아. 맞지? 그럼 우린 초등학교 때 이렇게 했을 거야. 앞면이 나오면서 1이 나올 수도 있고, 앞면이 나오면서 2가 나올 수도 있고, 앞면이 나오면서 3이 나올 수도 있고, 앞면이 나오면서 6까지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오면서 1까지, 뒷면이 나오면서 2까지 해가지고, 뒷면이 나오면서 2까지 하니까 총 12가지 라고 셌었을 거야, 예전에. 그치? 초등학교 때 셌다고. 맞지? 근데 중학교 때 올라가서 이런 생각을 했지. 내가 동전을 던져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2가지고, 주사위를 던져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6가지인데, 얘네 둘이 곱하면 그 경우의 수가 나오네?
그러면서 얘를 우리는 뭐 곱법칙 혹은 곱사건이라고 하면서 배웠을 거예요. 그러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어.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아산에서 서울까지 올라가는데 버스로 갈 수 있는 경우가 3가지야. 기차로 갈 수 있는 경우가 2가지야. 비행기 말도 안 되지만 비행기가 1가지야. 그럼 내가 서울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몇 가지야? 버스 3가지, 기차 2가지, 비행기 1가지면 다 곱할 거야? 몇 가지야? 알았어. 말을 못하는 거야. 내가 아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버스로 갈 수 있는 경우 3가지고 기차로 갈 수 있는 경우가 2가지래. 그럼 총 몇 가지야? 다하나 몇 가지야? 그래, 근데 왜 말 안 해? 왜 말 안 하는 거야? 5가지지 않겠냐? 그치, 그땐 뭐야? 더한 거지, 맞지? 그럼 우리는 이제 합사건, 합법칙이라고 한다,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이제 내가 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도 이제 다 알겠어, 대충. 근데 그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얘를 더할지 곱할지를 좀 구분해 줘야 되거든. 그래서 그 더하는 느낌과 곱하는 느낌을 좀 구분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바로 합법칙과 곱법칙이야. 그게 초등학교과 중학교 때의 차이야. 초등학교 때는 직접 다 셌어. 근데 중학교 때는 얘를 곱법칙을 이용해서 좀 곱해주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또 니네가 이런 생각이야. 그럼 내가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당연히 다 세는 건 진짜 초딩 같은 짓이네 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실제로 이 확률과 통계, 이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는 다 세는 것도 풀이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 세야지만 풀리는 경우도 있고 다 세는 게 오히려 편한 경우도 있어. 괜히 생각하는 것보다. 알지? 그러니까 제발 그걸 다 구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안 풀리네? 하면 다 억지로 다 세서라도 풀어봐. 오히려 그게 다 세보다 보면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도움이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야. 알겠지? 제발 노력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알겠지?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그 합법칙과 곱법칙을 좀 구분해 줘야 되는데 쉽게 그 합법칙과 곱법칙을 구분하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분류를 통해서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분류가 된다 그러면 합법칙이고요. 동시에 일어난다면 곱법칙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잘 봐. 이런 거야. 잘 봐. 내가 예를 들어 밥을 먹으러 갔어. 내가 밥을 먹으러 갔는데 어디로 갈까? 뭐 좋아해? 일식을 좀 좋아해. 밥 먹으러 갔는데 밥을 먹으러 가서 돈가스 집에 가서 돈가스 같이. 돈가스 종류가 뭐 있냐? 등심 돈가스, 안심, 그 다음 뭐 치즈, 그 다음 돈가스 하면 또 뭐냐? 핫한 거 또 뭐 있어? 뭐 고구마. 뭐 이 정도가 있다고 해보자. 그럼 내가 이제 돈가스를 먹으러 갔다? 이 식당에 들어왔었는데 메뉴판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돈가스를 고민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내가 밥을 먹으러 갔는데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일단 몇 가지야? 메뉴를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그래서 4가지인 거지, 맞지? 왜 돈가스가 4종류가 있으니까, 맞지? 근데 또 돈가스만 파는 게 아니라 이번엔 초밥도 파네. 초밥 너무 좋죠? 초밥 무슨 초밥 좋아하십니까? 나는 간장새우 초밥 너무 좋아해. 그 다음에 광어인데 광어 지느러미 초밥 알아? 광어 지느러미가 미쳐. 그다음 참치. 약간 느끼한 거 좋아합니다. 느끼한 거.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그럼 잘 봐. 이거 10피스씩 있는 거야. 좀 말이 되지, 10피스씩 해서. 자, 볼게. 그럼 내가 이제 다시 일식집에 들어갔어. 그럼 내가 메뉴를 고를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경우 7가지인 거지. 어떻게 된 거냐? 니네 머릿속으로 분류를 했어야 돼. 어떤 분류를 했냐면 이 선생님은 돈가스를 먹을 수도 있고 또는 초밥을 먹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분류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내가 돈가스를 먹는 경우는 총 몇 가지냐면 4가지인 거고 초밥을 먹는 경우는 몇 가지야? 3가지인 거야. 그지? 그래서 뭐야? 이 둘을 더해가지고 분류가 된 거야. 이 사람은 돈가스를 먹거나 또는 초밥을 먹거나로 분류된 거야. 그래서 보통 또는의 느낌이 나면 합법칙이야. 그래서 총 7가지인 거야. 알겠지? 그 분류하는 방법은 얘네들이랑
겹치지 않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돈가스랑 초밥이랑 그냥 딱 분류되잖아. 그냥 그런 느낌이라고 좀 기억을 해주면 돼. 솔직히 또 말하기 어렵고 좀 느낌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알지? 돈가스 또는 초밥 이런 거. 근데 나는 사실 1메뉴 시키지 않거든. 식당은 들어가면 1인 1메뉴 따위 나는 허락되지 않거든. 나는 무조건 2메뉴 이상. 적당히 2메뉴만 먹어볼게. 알겠지? 2메뉴 먹을 건데 돈가스 하나, 초밥 하나를 먹는다고 생각해보자. 나는. 그럼 난 돈가스도 난 안심 하나 딱 먹고 광어 진미밥 딱 하나 먹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내가 돈가스도 하나 먹고 초밥도 하나 먹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그치? 그때는 12가지야. 왜?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예를 들어 돈가스를 안심 먹으려고 골랐어. 그게 총 경우의 수가 이 4가지 중에 하나인 4가지야. 그치? 근데 상황이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왜? 난 초밥도 먹을 거거든. 그치? 그래서 한 사건 안에 일어나는 느낌을 동시에 해요. 어떤 한 사건 안에 아직 사건이 끝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이 경우의 수가 끝나지 않았어. 왜? 돈가스만 골랐거든. 초밥도 고르셔야죠. 맞죠? 초밥을 고를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3가지에서 그때는 곱해서 12가지라고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합법칙과 곱법칙을 좀 구분해 줄 때 합법칙은 또는의 느낌. 나는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것 또는 분류가 되는 느낌만 합할 거고. 알겠지? 곱법칙이라는 건 내가 얘를 골랐는데 아직 사건이 안 끝났어. 그지? 아직 한 사건이 안 끝났어. 모든 사건이 끝나려면 얘도 구해줘야 돼. 그럼 얘랑은 그땐 곱할 거야. 그걸 우리는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생각해 줄 거야. 알겠지? 한 사건 안에 일어나는 건 다 곱법칙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지? 어떤 느낌인지 좀 기억을 해줘야 돼. 알지? 이런 걸 우리 이제 합법칙, 곱법칙이란다. 그래서 순열을 들어가기 전에 문제를 좀 몇 개 보고 갈게. 자, 보면 합법칙이 나와 있네. 다음 보면 서로 다른 2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질 때, 동시에란 말이 있다고 해서 꼭 이게 이거 동시에 있으니까 무조건 곱법칙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 문제를 좀 잘 읽어봐야 돼. 그래도 다음 어쨌든 내가 주사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 그럼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눈의 수의 합이 뭐가 나올 수 있지? 은지야? 5의 배수가 나올 수 있다면 주사위를 2개 던져서 뭐야? 첫 번째 5가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 10이 나올 수도 있고 15는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2개 아무리 던져봤자 12가 최대거든. 맞지? 그럼 합이 5가 나오는 경우 뭐 있지? 1, 4 또 2, 3 또 3, 2 또 4, 1. 그래서 얘 4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합이 10이 나오는 경우는 1, 9 안 되네. 3, 6 안 되고 4, 6 또 5 또 6, 4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럼 잘 봐. 또 물어볼게. 내가 주사를 던졌을 때 합이 5가 되는 경우랑 10이 되는 경우를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그치? 더해야지. 왜? 분류된 거니까. 내가 주사를 던졌을 때 합이 5가 되거나 또는 10이 되거나를 분류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더해줘야 돼. 그래서 몇 가지? 7가지 이렇게 구해주면 돼. 알겠지? 이건 뭐 중학교 때 많이 했었던 거니까. 맞지? 자, 방정식으로 만족시키는 자연수 x, y, z 요거의 개수거든. 자, 이것도 보면 요거는 어쩔 수 없어. 그냥 세는 거거든.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 있을 거야. 근데 요거는 그냥 세는 거고요. 좀 규칙성 있게 세는 게 좀 좋아. 우리가 물론 세는 게 그냥 마구잡이로 사실서 맞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막 세다 보면 분명히 틀리는 부분도 나오겠지. 그러니까 약간 순서를 좀 지켜가면서 셀 거거든. 근데 이 문제의 유형은 세는 방법이 있어. 여기 보면 x, y, z 중에 숫자 개수가 누가 제일 커? z가 제일 크지. 그 개수가 큰 걸 기준으로 세는 게 조금 편해. 알겠지? 그냥 내 생각했을 땐 그래. 알겠지? 그래서 난 z가 자연수라 했으니까 1인 경우, z가 2인 경우, z가 3인 경우 이런 식으로 좀 분류해 볼게. 알겠지? 더 있겠지. z가 뭐까지 되겠어? 6까지 가능할 것 같아. 일단 대충 볼게. 그럼 z가 1일 때 보자. z가 1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x 플러스 2y는 뭐가 되는 거야? 17이 되는 거야. 그렇지? 이러고 나서 생각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숫자 큰 걸 기준으로 먼저 봐줘. 왜냐면 x가 1이면 y 얼마야? 8이지. x가 2면 y? 불가능하네. 막 이렇게 할 거잖아. 근데 y 개수가 크니까 y 개수를 먼저 기준으로 보면 y가 1이면 x 얼마야? 15. y가 2면 13.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세기 좀 편하거든. 그래서 숫자 큰 거 봐주는 게 좋아. 그럼 뭐까지 돼, y는? 10 아니 8까지 되나? 8? 1이면 8까지. 그래서 분명히 몇 개야? 1부터 8까지가 8개. 이거 세는 거야. 맞지? 그럼 z가 2면 x 플러스 2y가 얼마라는 거야?
14라는 거지. 그치? 그럼 y가 1이면 z는 얼마야? 12인가? y가 2면 10인가? 이런 식으로 가서 y 몇 가지 돼? 7 넣으려 했더니 7 넣으면 0이잖아. 자연스러워. 안 되는 건 뭐야? 2,6까지 되겠네. 몇 개야? 1부터 6까지 6개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그럼 z가 3이면 x 플러스 2y가 얼마라는 거야? 11이라는 건가? 그럼 얘는 뭐야? 1이면 9 해서 쭉 가서 5면 1까지 가능하겠네. 그래서 몇 개? 5개. 이렇게 세는 거지. 그럼 z가 4면 x 플러스 2y가 얼마? 8. 맞니? 그럼 뭐야 얘는? 1하고 6 해서 3하고 2까지. 그래서 총 몇 개? 3개. 그러니까 여기도 4하고 2도 있겠지. 이렇게 3개. 그치? 그럼 z가 만약에 오면 x 플러스 2y가 얼마? 5. 그럼 얘는 1, 3, 2, 1. 끝. z가 만약에 6이면 x 플러스 2y는 얼마? 2인가? 그럼 뭐야? 불가능하네. 얘가 0, 1이면 안 되잖아. 0이면 안 되잖아. 그럼 불가능. 여기서 세수 다 더해주면 되겠지. 여기서 해주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건 세야 되는데 조금 규칙성 있게 세는 게 좀 색이 좋다. 다음. 3번. 자, 10의 자리 숫자가 8의 양의 약수인 두 자리 자연수 중 짝수의 개수를 구해달래. 짝수의 개수. 어떻게 할까? 두 자리 자연수 중 짝수네. 근데 10의 자리는 8의 약수니까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8의 약수니까 1, 2, 4, 8이니까 4개지, 4개. 그치? 그 다음에 두 자리 자연수는 짝수를 내면 1의 자리의 특징이 뭐야? 짝수는 1의 자리가 뭘로 끝나야 돼? 짝수로 끝나야지. 이거 뭐야? 2, 4, 6, 8인데 0도 되는 거잖아. 그치? 몇 가지? 5가지. 근데 얘네들 당연히 뭐 해줘야 돼? 곱해줘야지. 왜? 내가 10의 자리 숫자만 정하면 얘가 짝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1의 자리 숫자만 정하면 내가 10의 자리가 뭔지 어떻게 알아? 맞지? 둘 다 정해야 되니까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몇 가지? 20가지. 다음 4번. 자, 약수의 개수도 너네가 중학교 때 분명히 배웠어. 예를 들어 너네한테 12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달래. 12. 근데 12는 약수의 개수를 구해달라면 12의 약수 뭐 있지? 1, 2, 3, 4, 6, 12인 거잖아. 근데 그 약수가 어떻게 탄생된 거냐면 이거였어. 우리 12를 소인수분해 해보면 2의 제곱 곱하기 3인 거지. 그지? 그래서 12의 약수는 12를 1 곱하기 12라고 표현하면 1과 12가 약수인 거고, 2 곱하기 6이라고 표현하면 2하고 6이 약수인 거고, 3 곱하기 4라고 표현하면 3하고 4가 약수인 거야. 약수라는 건 그 수를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수니까 그 수의 인수가 약수야. 그지? 근데 이걸 이렇게 구하다 보니까 6개가 나오는데 이걸 숫자가 커지면 세기가 어렵다고. 그지? 그리고 숫자가 커지면 약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약수의 개수만 너네한테 구하라고 할 거야. 그럼 그 약수의 개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를 판단하면 돼. 얘는 지금 소인수분해하면 이거거든? 근데 이 2의 제곱 곱하기 3을 두 개 형태로 쪼갰다고 생각하면 돼. 얘는 뭐 예를 들어 2 곱하기 2 곱하기 3. 얘는 3 곱하기 2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쪼갠 거지. 그래서 그걸 다 생각해보기 너무 어려우니까 얘도 규칙적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야. 표를 만들어서 2가 제곱이라는 건 2가 두 번 있다라는 건데 2를 한 번도 안 쓴 거, 2를 한 번 쓴 거, 2를 두 번 쓴 거, 3을 한 번도 안 쓴 거, 3을 한 번 쓴 거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2도 한 번도 안 쓰고 3도 한 번도 안 쓰면 1인 거지.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니까. 2 한 번도 안 쓰고 3 쓰면 3인 거고, 2 한 번 쓰고 3 한 번도 안 쓰면 2인 거고, 2 한 번, 3 한 번 하면 6인 거고, 2 두 번에 3 한 번도 안 쓰면 4인 거고, 2 두 번에 3 한 번 쓰면 12인 거야. 그래서 이게 약수인 거야. 그래서 약수의 개수를 셀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2가 만약에 두 개 있잖아? 그럼 2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냐면 3가지야. 경우의 수가. 요 2가 두 개 있다 보니까 2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게 2를 하나도 안 쓰거나 2를 하나 쓰거나 2를 두 개 쓰거나. 그래서 총 3가지 경우가 나와. 그럼 3이 하나 있다라는 3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2가지. 3을 하나도 안 쓰거나 3을 하나 쓰거나. 그래서 얘네들을 뭐 한 거야? 곱해주면 그 6가지가 약수의 개수라는 거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72도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72는 98의 70인가? 그럼 뭐야?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일 거야. 그럼 이 새끼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분명히 2가 3개 있으니까 2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4가지. 3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 그래서 곱하니까 얼마? 12가지. 그래서 이렇게 배웠을 거야. 분명히 지수에 달려하고 지수에 달려해서 곱해라. 그지? 이렇게 배웠을 거야. 근데 내가 이거를 왜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여기서 이 뭐 120 약수 있으면 어디를 다 구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렇게 얘기해 볼게. 너네 72의 약수 중 3의 배수는 몇 개일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건데? 지수에 달도하고 지수에 달도해서 그냥 곱하면 안 돼, 얘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방금 걸 생각을 한번 해보자. 내가 이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2의 세제곱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게 2를 하나도 안 쓰거나 2를 하나 쓰거나 2를 2개 쓰거나 2를 3개 쓰거나 라며. 그치? 3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게 3을 하나도 안 쓰거나 3을 하나 쓰거나 3을 2개 쓰거나 라며. 그치? 근데 그 중에 3의 배수가 몇 개 있냐고 너네한테 물어봤어. 3의 배수가 몇 개 있냐고. 그럼 그 3의 배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이 약수를 만들 때 경우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은 2를 하나도 안 쓴 거, 2를 하나 쓴 거, 2를 2개 쓴 거, 2를 3개 쓴 거랑 3 2개는 3 하나도 안 쓴 거, 3 하나 쓴 거, 3 2개 쓴 거랑 4 곱하기 3에서 12야. 그치? 근데 이 약수들이 3의 배수가 되려면 3의 배수란 건 3 곱하기 뭐 알파 형태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치? 쉽게 말하면 그 숫자에 3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내가 요것만 제외하고 골라주면 무조건 3의 배수 아니겠냐? 무슨 말인지 얘가? 내가 얘 곱하기 얘 하면 무조건 3의 배수일 거 아니야? 얘 곱하기 얘도 3의 배수고 얘 곱하기 얘도 3의 배수일 거 아니야? 얘만 안 고르면 되잖아. 그럼 내가 2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로 바뀌어? 4가지로 바뀌는 거고 3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로 바뀌어? 2가지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얼마야? 총 8개의 3의 배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가나? 그래서 뭐의 배수를 구할 때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는 거. 만약에 9의 배수를 골라달래. 그럼 뭐 하면 돼? 얘도 지워버리면 돼. 그치? 그때 몇 가지야? 4가지겠지. 여기서 9의 배수는 총 4개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 그 느낌을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뭐 이거 나머지 뭐 120의 약수 너네가 한번 해봐. 다음. 그래서 요거랑 이제 좀 비슷한 게 이거거든. 동전. 내가 동전을 이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랑 방법의 수 이렇게 나와 있어. 첫 번째 방법의 수가 있는데 방법의 수부터 한번 볼게. 방법의 수는 되게 쉬워. 내가 동전 100원짜리 1개, 50원짜리 3개, 10원짜리 2개 가지고 내가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똑같아. 100원이 몇 개 있다고? 1개 있어, 맞지? 그럼 내가 100원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내가 100원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00원을 하나도 안 내거나 100원을 하나 내거나.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50원짜리가 3개 있다며? 그럼 내가 50원짜리 갖고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어? 다 하나? 울어 아주. 50원짜리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50원짜리 하나도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2개 내거나 3개 내거나 해서 4개 있는 거야. 약수랑 비슷하잖아. 3개 있으니까 4가지 표현 방법이 있다는 거. 10원짜리 갖고 표현할 수 있는 경우는 3개가 되겠지. 다 곱하니까 얼마야? 24가지가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4가지야. 근데 여기서 우리 아까는 2도 하나도 안 쓰고 3도 하나도 안 쓰면 1이라고 약수가 나왔는데 얘는 약수가 아니라 그냥 금액이기 때문에 0원을 지불하는 경우를 제외한대. 그럼 이 24가지 안에는 100원도 하나도 안 내고 50원도 하나도 안 내고 10원도 하나도 안 내고 있겠지. 그거 하나는 좀 빼줘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이 있냐 없냐를 또 기준으로 또 하나를 빼줘야 돼. 알겠지? 이거 좀 주의해주고 알겠지? 다하나! 그 다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얘는 그냥 세야 돼. 무슨 말이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랑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랑 다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내가 100원짜리를 하나 내서 100원을 낸 경우랑 50원짜리를 2개 내서 100원을 낸 경우랑 다른 경우로 봐주는 거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에는. 다시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에는 100원짜리를 하나 내는 경우랑 50원짜리를 2개 내는 경우랑 다른 경우라고. 여긴 다르게 표현되어 있을 거라고. 근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에서는 100원짜리 하나 내는 경우랑 50원짜리 2개 내는 경우랑 금액이 똑같잖아. 그때는 하나로 따져야 돼. 그래서 얘는 좀 생각하는 게 좀 더 다르고 얘는 그냥 직접 세줘야 되는데 그냥 그 셀 때도 규칙성 있게 셀 건데 어떻게 셀 거냐? 일단 내가 가진 금액이 총 얼마인지를 볼 거야. 10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3개, 10원짜리 2개니까 얼마야? 270원이나? 270원? 그 다음 가장 작은 단위가 10원이지. 10원을 기준으로 한번 올려갈 거야. 무슨 말이냐? 하나도 안 낼 수도 있지. 일단 선생님 0 빼라는데요. 일단 그래도 써. 알겠죠? 10원 낼 수도 있고 20원 낼 수도 있어. 그치? 그 다음 30원 낼 수 있어?
못 내. 10원이 두 개라서. 그럼 다시 이제 50원으로 넘어가는 거 그 다음 단에. 그럼 60원, 70원 낼 수 있지. 80원 낼 수 있어? 못 내. 근데 100원은 낼 수 있지. 110원, 120원까지 낼 수 있고 150원 낼 수 있고 160원, 170원 낼 수 있고. 근데 이 정도 가면 이제 규칙이 보여. 그 다음 뭐겠냐? 200원, 그 다음 250원일 것 같아. 딱. 그러니까 3개씩 하나, 둘, 셋, 넷, 다 6줄이니까 분명히 18개일 거야. 다 안 세봐도. 약간 느낌이 나오지, 규칙을 세보면. 근데 그 18가지 중에 뭐야? 빵원은 제외. 라고 구해주면 돼. 알겠지? 이런 느낌으로 세줄 거다.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구하라면 이런 식으로 구할 거다. 알겠지? 그래서 요게 A고 요게 B일 거야. 다음. 또 이어서 보면 다음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연결하는 도로가 있대. 그때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A에서 출발해서 C도시까지 가는 방법.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 내가 A에서 C까지 갈 때 경우가 총 2가지가 있을 것 같아. 어떻게 갈 수 있어?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가는 경우. 그치? 그 다음 또 A에서 D를 거쳐서 C를 가는 경우. 그치? 그럼 내가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규여봐? A에서 B까지인데? 이게 두껍게 봤구나. 아니, 하나, 둘, 셋, 4개야. 그럼 이거는 뭔데? 그치. 이거 흑백이라서 착하겠네요. 4가지. 4가지. 그럼 B에서 C까지 가는 경우 몇 가지야, 규여봐? 이렇게 2가지. 그럼 얘는 총 몇 가지 하면 총 8가지겠죠. 왜? 내가 A에서 B를 간 다음에 끝난 게 아니잖아. B에서 C까지 가야 사건이 끝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둘이 곱한 거야. 하나, A에서 D까지 가는 경우 몇 가지야? 3가지. 그럼 D에서 C까지 가는 경우는? 4가지. 곱하니까 얼마? 12가지. 그럼 얘네들은 더해야 돼? 곱해야 돼? 은지야? 더해야지. 왜? 나는 B를 거쳐서 가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D를 거쳐서 가는 경우가 있는 거니까. 그치? 2개는 분류된 거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 뭐 해줘요? 더해주니까 20가지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 알겠죠? 이런 느낌. 그다음 색칠하는 거. 이것도 많이 했었죠. 색칠하는 거. 이거 색칠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냥 A, B, C, D 순서대로 칠해도 되지만 보통은 인접한 영역이 많은 것부터 칠하는 게 좋아. A가 가장 많이 인접해 있잖아. 그래서 A부터 칠할게.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물감이 총 5개 있대.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5개. 빨주, 노, 파, 검정 중에 골라서 칠할 거잖아.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이거 다 문제 알지? 이거 인접한 영역은 똑같은 거 못 칠하는 거 맞지? B는 몇 가지야? 4가지. 왜? A랑 색깔이 달라야 되니까. C는 3가지. 왜? A랑도 다르고 B도 달라야 되니까. D는 3가지인 거지. 왜? B랑 같아도 돼. 인접 안에 있으니까. 맞지? 그럼 D는? E는 3가지. 그래서 이거 다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되지. 왜? 다 곱해야 다 칠한 거니까. 그지?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다음. 수영도를 이용하는 경우. 이 수영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 세야 돼요. 이것도 다 세야 되는데 이것도 규칙성 있게 좀 세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1, 2, 3, 4를 1로 나열해요. A1, A2, A3, A4가 있는데 자연수,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래.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AI는 그 숫자가 아니래. 무슨 말이냐? A1이면 I를 1 집어넣으니까 1이면 안 된대. A2는 2여도 안 된대. 무슨 말이야? 그 1번 자리에는 1이라는 숫자 못 들어가고 2번 자리에는 2라는 숫자 못 들어가고 3이라는 자리에는 3번 숫자 못 들어간대.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다 셀 건데 1번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2 아니면 3 아니면 4야라고 나눌 거야. 그럼 1번 자리에 2가 들어갔다? 그럼 2번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뭐 있어? 1, 3, 4인데 1, 3도 들어갈 수 있겠네. 1, 3, 4. 그럼 이제 2, 1일 대로 또 가는 거야. 그럼 2, 1 썼으면 3, 4가 남았지. 3, 4는 자기 자신 못 들어가니까 4, 3 이렇게 가는 거지. 그지? 그다음 2, 3이면 1, 4가 남았나? 근데 4는 자기 자신 못 들어가니까 4, 1. 그지? 그다음 2, 4면 3하고 올라갔으니까 1,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2일 때 총 3가지. 그지? 2, 1, 4, 3이거나 2, 3, 4, 1이거나 2, 4, 1, 3이거나. 그지? 이렇게. 3일 때는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몇 가지야? 1 아니면 4인 거지. 왜? 2는 자기 자신 못 집어넣으니까. 그럼 요거면 어떻게 돼? 1, 3이면 2하고 4 나오니까 4, 2가 되는 거고. 1, 4면 1하고 2 나오니까 1, 2도 있지만 2, 1도 있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 다음 여기 4면
1하고 3 들어갈 수 있고 1일 때는 어떻게 돼? 3 안 되지. 2, 3이거나 3일 때는 1, 2거나 2, 1이거나 이렇게 해서 총 몇 가지야? 이걸로 끝나는 거에서 총 6가지, 그러니까 9가지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수영도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세야 된다. 알겠지? 그냥 세야 돼. 방법이 없어. 다음 9번부터 순열인데 다시 이제 돌아갈게, 순열.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솔직히 중학교 때 내용으로만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건데 그래도 다시 보면 이제 순열 풀 수 있을 거고 이제 이어서 보면 순열. 사실 이 순열도 있잖아. 이미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이거든. 이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인데 그거를 그냥 기호화 시켰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얘를 기호로 좀 바꿔줬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무슨 말이냐면 그냥 너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예를 들어 종근이, 그 다음에 정석이, 그 다음에 아름이, 그다음에 석주, 수빈이가 있다고 해보자. 이런 5명의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이 5명을 예를 들어 일렬로 줄 세우고 싶나 봐. 내가 이 5명을 일렬로 줄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 그때 구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는 거야. 그럼 내가 이 5명을 일렬로 줄 세우면 이런 5칸 안에 이 사람을 5명을 넣는다고 그냥 생각을 좀 해볼 거야. 그럼 첫 번째, 내가 1번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일단 몇 가지야? 5가지지, 맞지? 5가지. 왜? 5명 중에 한 명 넣을 거니까. 여기 예를 들어 아름이가 왔어. 그럼 두 번째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그치, 4가지인 거지. 왜? 아름이 집어넣었으면 아름이 더 이상 못 쓸 거 아니야? 뭐 석주나 이제 골라야 될 거 아니야, 맞지? 4가지. 그 다음 몇 가지야? 3가지, 그 다음 2가지, 그 다음 1가지인 거지. 근데 내가 줄 세울 건데 아름이만 줄 세우고 나면 끝난 게 아니잖아. 얘네들 다 세워야 끝나는 거잖아. 그럼 이걸 당연히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겠지. 그래서 이걸 다 곱하는 게 얼마야? 120이다 이렇게 벌어주는 거야. 맞지? 이걸 우린 뭐라고 할 거냐? 순열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순열의 뜻은 뭐냐면 순열.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해라 이 뜻이야. 순서를 지키면서 나열해 이거야. 이걸 순열이라고 그래. 이 다음 시간에 배울 게 조합이고. 그래서 순열은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하는 걸 우리는 순열이라고 할 거야. 근데 그 순서를 고려 나열할 때 꼭 5명을 다 나열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3명만 뽑아서 나열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내가 얘 데려가야 되는데 3명만 필요해. 그럼 3명만 뽑아서 데려갈 수 있잖아. 그래도 내가 첫 번째 고민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여기서? 5가지고 두 번째는 4가지고 세 번째는 3가지겠지. 그러면 다 곱하면 얼마야? 60가지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맞지? 그래서 순열이라는 건 이런 거 이제 우리는 순열이라고 할 거다. 그래서 이걸 분명히 중학교 때 내가 배웠거든. 중학교 때 이걸 배웠어. 그리고 실제로 풀 때도 이렇게 풀 거야. 근데 이거를 그냥 조금 기호화해서 바꾸고 싶은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수학자들이 얘를 좀 기호로 그냥 딱 깔끔하게 쓸 수 없을까? 맨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 야, 5명 중에 3명을 줄 세우는 방법이 몇 명이냐라고 너네한테 맨날 물어보는 게 번거로운 거지. 그래서 그냥 기호로 만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했어, 수학자들이.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운다. 순서를 고려해서 세운다. 줄 세운다. 그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줄 세운다를 우리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5P3이라고. 대문자 P를 좀 크게 쓰고 양쪽 옆에 작게 5하고 3이라고 쓸 거야. 이게 뜻이 뭐냐면 5명 중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줄 세워줘 이거야. 그걸 우리는 이걸 퍼뮤테이션을 하고 5 퍼뮤테이션 3이라고 할 건데 나는 그냥 귀찮아서 5P3이라고 할 거야. 알겠지? 5명 중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운다 이 뜻이라고. 그럼 6P이라는 게 뜻이 뭐야 다은아? 6명 중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운다. 그럼 우린 지금 이 상태는 우린 뭐라고 할 거냐면 5명 중에 5명을 다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운 거지. 그럼 우린 그게 뭐라고 쓰면 되냐? 5명 중에 5명을 다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우네요.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5P5라고 쓰면 될 거야. 알겠지? 그냥 이걸 우린 순열이라고 할 거고 실제로 기호로 이렇게 쓸 거야. 근데 이게 기호거든? 근데 실제로 풀려면 이렇게 풀어야 돼. 너네한테 야 7P2가 뭐냐라고 하잖아? 그럼 풀려면 계산하려면 결국 이렇게 풀어야 돼. 그럼 7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줄 세웠어.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 7 곱하기 6 아니야? 그지? 얼마야? 40이 이렇게 풀어야 돼. 방법이 없어. 야 5P4가 뭐니? 그럼 뭐라고 하면 돼? 5명 중에 4명을 뽑아서 줄 세운데 그럼 뭐라고 하면 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이지 않겠냐? 그치? 4칸 만들었다고 생각해봐. 그다음 5, 4, 3,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너네한테 예를 들어 야 6P3이 뭐니? 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야? 6명 중에 3명 뽑아 줄 세우는 거는 6 곱하기 5 곱하기 4라고 할 거잖아. 그지? 실제로 계산하려면 이렇게 써야 되거든? 근데 그냥 얘를 기호로 이렇게 쓰기로 그냥 약속한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냥 수학자들이 하재. 그럼 이렇게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기호로 그냥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지? 그럼 너네가 이제 느낌이 알겠지만, 아, 결국 이 5P 이 6P 이런 거는 결국 너네한테 이제 NP R이라고 줄 거고, 요거의 뜻이 뭔지를 보자면 얘는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우는 거네. 그럼 얘의 뜻은 이거겠네.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쭉쭉 가서 총 몇 개 곱하는 거냐면 얘를 R개 곱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지? 여기 N부터 시작해서 점점 작아지면서 그 개수만큼 곱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NPR의 뜻이 이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아시겠죠? 이걸 우리는 NPR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그 내용이야. 순열 한번 다시 읽어보면 순열은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우리는 순열이라고 할 거다. 기호로 NPR이라고 표현할 거고, 그 NPR의 뜻은 N부터 시작해서 점점 작아지면서 R개를 곱하는 거야. 그게 이 뜻이야. N-1부터 N-R 플러스 1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5P3이면 5부터 시작해서 3까지 곱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에서 이거 빼면 2고 1 더하면 요거잖아. 그래서 뭐 그런 느낌이고 솔직히 그렇게 엄청 중요하진 않아. 어쨌든 요게 R개가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이거를 우리는 이제 순열이라고 할 거야. 그럼 여기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잘 봐. 내가 그럼 이거의 뜻이 뭐냐면 5개 중에 5개를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우는 거라며. 그지? 그래서 5부터 쭉 시작해서 1까지 곱한 거지. 그럼 너네한테 예를 들어, 야, 4P4가 뭐냐 그럼 뭐야? 4P4. 4개 중에 4개를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우는 거지. 그럼 이게 뭐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 건가? 너네한테 야, 3P3이 뭐냐 그럼 뭐야? 얘도 3 곱하기 2 곱하기 1인 건가? 그지? 너네한테 2P2가 뭐냐 그럼 뭐야? 2 곱하기 1인 건가? 그지? 근데 이 수녀를 맨날 풀다 보니까 좀 특이한 놈들이 이런 놈들이더라 이거야. 그냥 6P3, 5P4 이런 것들은 그냥 계산하는 거 알겠어. 근데 이 5P5, 4P4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NPN까지를 좀 계산을 해보니까 얘는 그냥 그 숫자부터 1까지 끝까지 곱하는 거네. 그지? 그 이런 놈들이 너무 좀 특이해서 이런 놈들도 이름을 하나 붙여줬어. 야, 얘를 맨날 이렇게 풀다 보니까 얘는 좀 특이해. 그래서 얘네들 이름을 좀 붙이자라고 해서 이 5P5라는 거 우리 뭐라고 하기로 약속했냐면 5 팩토리얼로 부르기로 약속했어. 니네 그 키보드 보면 니네 집에 컴퓨터 있어? 컴퓨터 있어? 대단한데? 집에 컴퓨터 보면 여기 ESC 이렇게 있잖아. 그 옆에 이제 F1 해가지고 막 이렇게 F2 이렇게 있고, 그치? 그 밑에 1하고 특수문자 1이 여기 밑에 있나? 1하고 특수문자 이렇게 있나? 2하고 특수문자 이렇게 있지? 1 위에 있는 특수문자가 뭐야? 오, 느낌표. 2 위에 있는 특수문자가 뭐야? 골뱅이. 그래서 1 위에 느낌표 있지? 그래서 4부터 1까지 곱했지? 그걸 그냥 팩토리얼로 바꿔준 거야. 5부터 1까지 곱했지? 1 위에 느낌표 있잖아. 키보드 위에. 그래서 팩토리얼로 쓰기로 약속했어. 왜? 1까지 맨날 쓰다 보니까 시프트 눌렀나 보지. 그게 실수로. 그래서 그냥 5팩이라고 쓰기로 약속했어. 구라야. 근데 좀 그럴듯하지. 진짜일 수도 있어. 그냥 받아들여야겠지. 그래서 그냥 1이라는 뜻이 그냥 1까지 곱하는 건데 내가 실수로 시프트 눌렀네. 그래서 4팩. 그래서 느낌표까지 곱한다. 이 뜻이 뭐냐면 4부터 1까지 곱한다 이 뜻이야. 알겠지?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 3팩. 얘는 뭐라고 쓰면 돼? 2팩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뭐야? NPN은 N팩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지. 1부터 시작해서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한다. 그래서 우린 그걸 계승이라고 할 거고 한글로 나는 줄여서 그냥 N팩이라고 할 거야. 1팩, 2팩, 3팩 이렇게. 알겠지? 팩토리얼. 알겠지? 그걸 줄여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린 수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수열의 성질 몇 가지만 좀 보고 갈게, 제가. 그래서 수열이라는 게 뭔지는 알았고 푸는 방법도 솔직히 뭐 별거 없다라는 건 다 눈치챘을게요. 별거 아니고 그냥 기호라는 게 있으면 등장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야, NPN이 뜻이 뭐냐 그러면 NPN은 뭐야? N팩이라고 했어? 그럼 내가 너네한테 물어볼게. 야, 5P0은 얼마일까? 5P0. 5P0의 뜻이 뭐야? 얘는 해석하면 뭐야? 5명 중에 1명도 안 뽑아서 줄 세운대. 그럼 몇 가지일까? 몇 가지? 한 가지야.
평소에 한 명도 안 뽑으면 빵 가지 아닌가요? 근데 이거 좀 특이하지만 그냥 한 가지야. 그냥 한 가지라고 약속했어. 야, 다시 이거 볼까? 이거부터 볼까? 왜 그런지 한번 보여줄게. 너네한테 예를 들어, 야, OP3이 뭐냐고 너네한테 물어봤어. OP3의 뜻이 뭐라고? 5부터 시작해서 점점 작아지면서 3개를 곱하는 거야. 맞지? 만약에 너네한테 7P3이 뭐냐고 물어봤어. 7부터 시작해서 3까지 곱하는 게 아니야. 7부터 시작해서 점점 작아지면서 3개만 곱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내가 이 7P3을 좀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보려고 얘를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 보려고. 그래서 얘를 팩토리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잘 봐. 얘는 7팩토리얼분의 7마 3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다. 요게 조금 중요하거든. 좀 기억해놔. 너네는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중요해. 잘 봐. 무슨 말이냐? 얘는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7마 3은 4잖아.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얘네들을 얘랑 약분시켜서 7 곱하기 6 곱하기 5야. 원래 이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잘 봐. 7P3이라는 건 원래 뜻이 뭐냐면 7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거라고 하잖아. 근데 원래 정확한 뜻은 이거야. 7명을 먼저 줄 세우고 3명만 줄 세워야 된다며 4명 줄 세운 걸 취소시켜 이 뜻이야.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너네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경우의 수에서 곱하는 거는 한 사건 안에 일어나는 거지. 그때 막 곱하잖아. 그치? 그걸 취소하고 싶잖아? 나누면 된다는 걸 좀 기억해놨으면 좋겠어. 알겠지? 이 경우의 수에서 나눈다라는 건 그 경우를 취소시킨다는 뜻이야. 곱하는 게 연속해서 곱하는 거잖아. 한 사건에 붙이는 거잖아. 야, 얘도 줄 세워야 돼, 얘도 줄 세워야 돼, 얘도 줄 세워야 돼 해서 곱해져서 7 곱하기 6 곱하기 4, 5 곱하기 4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7명을 줄 세운 다음에 3명만 줄 세워야 되니까 4명을 줄 세운 걸 취소시킨다는 느낌으로 좀 기억해두는 거 좋아. 알겠지? 그래서 4명을 줄 세운 걸 취소시켜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너네한테 OP3이 뭐냐 그러면 OP3을 뭐라고 써야 되냐면 이렇게 써야 된다고. 5팩토리얼 분에 5명을 줄 세운 다음에 3명만 줄 세워야 됐지. 2명 줄 세운 걸 취소시켜 이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너네한테 NPR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N명을 먼저 줄 세운 다음에 R명만 줄 세워야 되잖아. N명 중에 R명만 줄 세워야 되잖아. N명 중에 R명을 제외한 나머지 줄 세우는 걸 취소시켜 이 뜻이라고.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해놔요. 존나 중요해. 알겠지? 이걸 이용해서 식을 되게 많이 정리하게 될 거야. 알겠지? 지금은 별로 안 중요하거든? 이게 조합이랑 같이 나오면 그때 엄청 중요해지니까 꼭 기억해야 돼. 알겠지? 요거랑 요거.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한 거냐? 이거야. 아까 다시 들어와서 내가 너네한테 야, NP 알지? OP0이 뭐냐라고 물어봤어. OP0. OP0이라는 건 뜻이 이거잖아. 5팩토리얼 분의 얘에서 얘 뺀 거 얼마야? 5팩을 이렇게 된 거 취소시켜 이거잖아. 그지? 일단 5명을 줄 세운 다음에 얘에서 얘 뺀 걸 취소시키라며. 그럼 얘랑 나누면 얼마야? 0이 아니라 1인 거지. 그래서 OP0은 1이야. 알겠지? 5명 중에 1명도 줄 세우지 않는 거는 1이야. 그래야지만 숫자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억해야 돼. 알겠지? 그럼 너네한테 물어볼게. 야, 4P6은 얼마일까? 4P6은 얼마일까? 기억봐. 말이 안 되지. 어떻게 4명 중에 6명을 뽑아서 어떻게 줄 세워? 맞지? 이건 불가능한 거야. 그럼 4P1은 뭘까? 기억봐. 야, 4야. 그럼 5P1은 뭐야? 5야. 5명 중에 1명 뽑는 거니까. 맞지? 그래서 결국 NP1이라는 건 그냥 N이 그대로 나온다. 이것도 좀 기억해두면 좋아.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맞지? 이런 거 생각해주면 돼. 그 다음, 야, 0팩토리얼은 뭘까? 0팩토리얼. 0팩토리얼. 그럼 요 느낌이 올 거야. 5명 중에 1명도 안 뽑아서 줄 세우는 게 1이라며. 그럼 0팩토리얼은 1명도 줄 안 세우는 거지. 몇 가지야? 여기다라고 해줘야 돼. 알겠지? 요것도 좀 기억을 해주면 좋다. 어딨어? 여기 있다. 여기 다 나와 있거든? 이거 한번 꼭 읽어보고 좀 기억을 좀 해줘야 돼. 알겠지? 이런 내용들. 이거 우린 뭐라고 한다? 순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표 문제 한번 볼게요. 순열 대표 문제. 자, 보면
다음 5개의 문자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 그럼 내가 5개의 문자 중 3개를 뽑는 거니까 뭐라고 쓰면 돼? 5개 문자 중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해. 그럼 얘를 푸는 방법은 뭐야?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얼마? 60이다. 그치? 그냥 도 없지. 그냥 이걸 기호로 쓰래. 근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 하면 되는데, 맞지? 그냥 이런 내용이야. 다음 10번. 자, 1학년 학생 3명과 2학년 학생 2명, 4명 일렬로 세울 때 잘 봐.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씩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좀 달라지는데 이것도 솔직히 너네가 이미 배웠어. 맞지? 한번 보여줄게. 1학년 학생 3명과 2학년 학생 4명을 일렬로 줄 세우려면 총 7명이지. 7명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7팩이야, 7팩. 몇 명 뽑는 게 아니라 그냥 7명을 줄 세우는 거야. 근데 그 7명을 줄 세울 때 1학년 학생끼리 이웃했으면 좋겠대. 그럼 난 이웃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걔네들을 묶을 거야. 그러니까 1학년 학생 3명, 2학년 학생 4명이 있다고 해봐. 그럼 1학년 학생을 이렇게 묶어. 얘는 좀 보따리에 묶었다고 생각해. 그냥 이렇게 묶어. 1학년 학생끼리는 이웃해야 되는데 그럼 묶어버릴 거야. 그럼 내가 줄 세워야 되는 게 총 몇 가지냐면 2학년 학생 4명과 보따리 하나. 아이고 졸려. 그치? 몇 가지야? 총? 보따리 하나 2학년 4명이니까 5팩이라고 생각을 해줄 거야 일단. 알겠지? 근데 여기서 그럼 이 5팩 안에는 이런 경우가 있을 거야. 111, 2222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 근데 그 상태에서 끝난 게 아니라 요 안에 1학년들이 묶어있지 지금. 근데 1학년들이 이렇게만 쓰면 지들끼리 싸울 거 아니야. 나 이쪽에 쓸 거야. 나 이쪽에 쓸 거야. 나 가운데 쓸 거야. 막 싸울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안에 1학년 애들끼리 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뭐 해줘야 돼? 곱해줘야 돼. 그래야 사건이 끝나지.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나? 이해 안 가? 이해 가니? 예를 들어 아빠, 엄마, 나, 동생 이 4명이 사진을 찍으러 갔다고 한번 해보자. 근데 이 4명이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엄마 아빠는 서로 붙어서 사진을 찍고 싶대. 일렬로 서서. 그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니?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엄마 아빠를 묶어버릴 거라니까? 좀 불효자지 맞지? 엄마 아빠 묶으면? 근데 엄마 아빠를 묶을 거야. 그치? 엄마 아빠를 묶었어. 그럼 내가 엄마 아빠 묶은 거랑 나랑 동생이 있으니까 총 3가지 일렬로 배열하라고. 그럼 이제 나, 동생, 엄빠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 그치? 엄빠 이렇게 싸울 거 아니야? 난 빠옴 이렇게 쓰고 싶은데 근데 엄빠끼리 막 이제 나 왼쪽에 쓸 거야 오른쪽에 쓸 거야 싸울 거 아니야. 그럼 엄빠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 2가지 생각해줘야지. 그 느낌. 그래서 뭐 할 거야? 1학년들끼리 묶었어. 2학년과 1학년 보따리를 일렬로 세웠더니 5팩이야. 근데 1학년 3명이 안쪽에서 나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쓸 거야 싸울 거잖아. 그럼 너네 줄 서 그러면 뭐야? 3팩일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 곱해줘야지. 왜? 1학년 안 세우면 사건이 끝난 게 아니잖아. 지들끼리 계속 싸우고 있을 거 아니야. 다 곱해줘야 돼. 그래서 얼마야? 5팩이 얼마냐면 외워두면 나쁘지 않아. 120. 3팩이 얼마냐면 6. 그래서 곱하니까 720일 거야. 다음. 자, 이번에는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 이걸로 볼까? 엄빠가 있는데 이번에 엄마 아빠가 나 우리 이웃하기 싫어. 우리 둘은 떨어져 앉자라고 했어. 좀 이건 나쁘니까 그냥 이걸로 가자. 다시 보면 산악동호회 남자 2명과 여자 3명인데 일렬로 서서 등산할 건데 남자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 자,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까 이웃해야 됐을 때 묶었지. 이웃하지 않을 때 묶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안 묶어야 되니까 그럼 여자끼리 묶으면 되나라고 생각하면 될까?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칸막이를 세운다고 생각할 거거든. 칸막이. 칸막이 문제라고 생각할 거거든. 그냥 조금 문제의 유형이니까 외워. 내가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게 할 거면 여자를 칸막이 세운다고 생각하면 돼. 죽으려 그래. 제발 좀 집중해. 잠 좀 또 몇 시 잤어? 잠 좀 그만. 남자 2명 있고 여자가 3명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남자끼리 이웃하면 안 되지. 여자를 먼저 칸막이 세워. 그럼 여자들을 1, 2, 3 줄 세우는 경우 몇 가지야? 3팩. 왜 여자 1, 여자 2, 여자 3 다를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 뭐 할 거야? 남자들을 요 사이사이에 집어넣는 거야. 그럼 요 4개의 자리 중에 골라서 2자리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지, 남자가. 남자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거지.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4개의 자리 중에 2자리를 골라서 들어가는 거야. 요게 답이야. 근데 가끔 이런 생각해. 선생님, 그럼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냥 거꾸로
남자 2명을 먼저 줄 세운 다음에요. 여자를 여기 사이사이에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얘는 얼마야? 이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다시 남자 2명 줄 세우는 경우 2팩, 여자 3명 요 사이사이에 집어넣으니까 3개 중에 3개 골라야 줄 세우는 거야 이거지. 그럼 얘랑 얘 중에 뭐가 맞아? 얘가 맞는 거야.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지.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는다고 한 거잖아. 근데 얘는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지. 물론 이것도. 그지? 근데 요거는 경우의 수를 덜 세준 거야. 왜? 남자가 맨 앞에 쓰는 경우는 없어? 왜 남자가 무조건 가운데 서야 되는 거잖아. 그지? 남자가 맨 앞에 쓸 수도 있는 거잖아. 남자가 이쪽에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쌤 요거는 이런 경우 안 나오지 않아요?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지. 그럼 이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덜 세준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해야 돼. 아, 얘가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럼 그거에 반대되는 거를 칸막이 세워. 알겠지? 그거에 반대되는 걸 칸막이 세운 다음에 그 사이사이 중에 골라서 들어가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느낌을 좀 기억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이게 답이야. 이거 계산하면 알지? 3팩은 얼마야? 3 곱하기 2 곱하기니까 6이고 4B라는 건 뭐야? 4부터 시작해서 작아지면서 2개까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다음 12번. 자, 자리의 조건인데. 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4명이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일렬로 서서 기다리려고 한다. 그때 양 끝에 여학생이 오도록. 그럼 잘 봐. 여기서 거슬리는 상황이 누구야? 여태까지 지금 보면 아, 얘네들 이웃해야 돼? 그럼 얘네들 묶었어. 아, 얘네들 떨어져야 돼? 그럼 반대되는 거지만 걔네들이 칸막이 세웠어. 여기서 거슬리는 게 일단 누구야? 여학생이 양 끝에 왔으면 좋겠대. 그럼 그거부터 처리하자고. 얘가 총 몇 명이야? 7명이래. 그지? 근데 양 끝에 여학생이 왔으면 좋겠다며. 그럼 여학생을 먼저 양 끝에 집어넣자. 오케이? 그럼 여학생 4명 중에 여기 1명 집어넣을게. 그 경우의 수 몇 가지? 4가지. 여학생 나머지 3명 중에 여기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쉽게 말하면 이거지. 4P. 4명 중에 2명을 골라서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2명 안 들어갔지, 여자? 남자 3명 남았지? 그럼 그 5명은 여기 사이에서 네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잖아. 뭐야? 곱하기 5팩.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 다음. 자, 6개의 문자를 나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도록.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는 거 무슨 뜻이지? 맨 앞에 모음이 오고 요렇게 와도 되고, 맨 뒤에 모음이 오고 요렇게 와도 되고, 이쪽에 모음이 오고 요렇게 모음 이렇게 와도 되는 거지.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니까. 앞에만 모음이 와야 되고 뒤에만 모으면 둘 다 모음이 와야 되잖아. 적어도니까. 모음이 뭐 있는데? I, E. 이 2개밖에 없나? 이렇게 있대. 그럼 내가 요거를 일렬로 나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도록 나열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여기에 모음이 먼저 오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모음 2개 중에 하나를 집어넣겠지. 나머지 5개는 어떻게 하면 돼? 네 마음대로 배열해. 그지? 두 번째, 요거는 뒤에 먼저 모음을 집어넣어. 그 다음 뭐 하면 돼? 나머지 5개 네 마음대로 배열해. 그지? 무슨 말인지가? 그 다음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 모음 2개라며. 야, I가 여기 들어갈래, E가 여기 들어갈래 고민하는 경우 몇 가지야? 2가지. 왜? I, E, I니까 2가지. 그 다음 뭐해? 나머지 4개 일렬로 배열해. 그지? 그럼 5팩이 얼마나 했지? 120. 얘 240. 얘도 뭐? 240. 얘 얼마? 4팩은 얼마 할까? 24. 24. 2로 나누는 게 아니라 5로 나눠야 돼. 24. 그 얼마? 48. 다 더하니까 얼마야? 480 더하기 48이라서 얼마야? 528. 알겠지? 근데 요거를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면 근데 있잖아. 이렇게 구해도 돼? 진짜 내가 얘기하는데 경우의 수는 있잖아. 모든 방법이 다 좋은 방법이야. 숫자 세는 것도 나쁜 게 아니고 다 좋은 방법이야. 알겠지?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적어도란 말이 있으면 이렇게 해도 돼. 지금 맨 앞에 모음이 오거나 맨 뒤에 모음이 오거나 앞뒤에 모음이 오거나 했잖아. 그럼 내가 하나 안 한 게 양쪽 끝에 모음이 안 오는 경우 있잖아. 모음이 안 온다는 건 뭐가 온다는 거야? 자음이 오는 경우만 빼고 다 구해준 거 아닐까? 무슨 말이냐면 양쪽 끝에 적어도 모음이 온다라는 거, 한쪽 끝에 적어도 모음이 온다라는 건 이쪽에 모음이 오거나 이쪽에 모음이 오거나
둘 다 모음이 오거나 하잖아. 그 다음 둘 다 모음이 안 오거나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아니겠냐? 그럼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런 생각을 해도 돼. 내가 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어차피 이 전체 경우의 수는 내가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6팩일 거야. 거기서 양쪽 끝이 자음인 경우를 빼주면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걸 우리 여사건이라고 하면서 배웠을 거야. 맞지? 양쪽 끝에 자음 있는 경우 몇 가지? 자음 몇 개야, 다은아? 4개. 4개 중에 양쪽 끝에 자음 2개를 집어넣는 경우 얼마? 4P. 그 다음 자음 양쪽 끝에 집어넣었어. 그럼 여기 사이에 몇 개 있어? 4개 있어. 그 4개를 일렬로 배열하면 얼마? 4P. 요걸 빼줘도 이거랑 똑같을 거야. 4P가 얼마야? 3이고 4팩은 얼마야? 48인 거야. 아이 미친놈. 24인 거거든. 그러면 12 곱하기 24 288이고 6팩은 720일 거야. 빼면 얼마야? 안 되는데? 답이 다른데? 뭐 어떻게 된 거야? 얘 빼면 얼마지? 720 마이너스 288. 그 결과는 432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못 구했나? 앞에 모음이 오는 경우. 아, 잘못 구했다. 미안해, 이거 잘못 구했어. 아, 얘네들 잘못 구했다. 왜 잘못 구했냐면, 다시 설명해 줄게. 내가 여기다 2 곱하기 5팩이라고 했거든. 여기 아무렇게나 들어가도 돼라고 했잖아. 근데 아니네. 여기 모음이 들어갔으면 여기 반드시 자음이 들어가야겠네. 왜냐면 여기서 그냥 5팩을 마음대로 집어넣었다가 여기 모음 들어가면 이거랑 똑같은 경우 될 거 아니야. 2번 세준 게 생길 거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세줘야겠네. 그치? 모음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 몇 가지냐면 2가지. 여기 자음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자음 4가지. 나머지 4개를 일렬로 배열 4팩이라고 해줘야겠네. 그래서 얼마야? 8 곱하기 24. 24 곱하기 8. 그 결과는 192. 얘도 자음 집어넣는 경우 4가지, 모음 집어넣는 경우 2가지, 4팩이니까 얘도 192. 양쪽에 모음 집어넣는 경우 2가지에다가 4팩이니까 48. 둘이 더하면 얼마? 384. 에다가 48 더하면 얼마? 432. 똑같이 나오네. 그지? 내가 처음에 계산 잘못했어. 미안. 알겠지? 요걸 좀 잘 이렇게 해줘. 알겠지? 다음. 적어도까지 했고. 두 문제만 하면 되거든? 2문제까지 하고 싶게. 그래도 좀 쉬는 시간 좀만 이따 더 줄게. 다음 뭐야? 0부터 4까지 숫자가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의 수, 3의 배수의 개수 구해달래. 그럼 3의 배수는 어떻게 될까? 3의 배수. 3의 배수의 특징이 뭘까? 3의 배수. 우리 2의 배수는 특징이 뭐야? 짝수잖아, 짝수. 짝수의 특징이 뭐야? 1의 자리가 짝수면 돼, 맞지? 그럼 3의 배수는 특징이 뭘까, 다은아? 1의 자리 숫자가 3의 배수면 돼? 그럼 13은 3의 배수네? 아니네? 뭐야? 3의 배수? 아무도 몰라? 3의 배수 어떻게 판별하지? 그 각 자리에 있는 숫자를 더했을 때 3의 배수면 3의 배수야. 그러니까 132는 3의 배수일까 아니까. 3의 배수. 1 더하기 3 더하기 2야 얼마야? 6이니까 3의 배수. 알겠지? 88은 3의 배수일까 아닐까? 얘랑 더하면 16이지. 3의 배수 아니야. 알겠지? 그럼 2, 4, 5, 2, 1, 6. 얘는 3의 배수가 아닐까? 숫자가 너무 크지? 각 자리 더하면 얼마야? 6, 11, 13, 14, 20이지. 한 번 더 더해. 2지. 얘는 3의 배수 아니야. 알겠지? 이런 느낌으로. 각 자리에 있는 숫자를 다 더했을 때 3의 배수면 3의 배수야. 알겠지? 그럼 내가 이거 3의 배수를 어떻게 판별할 거냐?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새끼를 3개 뽑아. 쉽게 말하면 0, 1, 2. 그 다음 또 뭐 있어? 2, 3, 4. 그치? 또 뭐 있어? 1, 2, 3. 또 뭐 있어? 0, 2, 4. 그치? 그럼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쉽게 이거부터 볼게. 2, 3, 4 가지고 일렬로 배열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3팩 6가지. 그 6가지는 다 될 거야. 234, 324, 423, 300 뭐 이런 거 다 되잖아. 그치? 그럼 얘도 6가지. 근데 얘는 좀 다르지. 왜? 얘는 6가지인데
그 중에 안 되는 게 있어. 뭐 있어? 0, 2, 4 안 돼. 세 자리 자연수가 아니야. 0, 4, 2도 안 돼. 두 개 빼줘야 돼. 얘도 똑같아. 더하니까 얼마? 10, 10이니까 20까지 돼. 알겠지? 다음. 마지막 이것만 하고 싶게 진짜. 자,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다음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다음 요 단어는 몇 번째 오는 숫자니?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 사전식 배열 알지? A, B, C, D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 그럼 이것도 그냥 무작정 다 세는 게 아니라 맨 앞에 A로 시작하는 단어가 몇 개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맨 앞에 A가 들어갔다고 했을 때 나머지 B, C, D, E가 일렬로 배열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냐면 4팩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맨 앞에 A로 시작하는 단어가 총 24가지 나올 거야. 그치? 맨 앞에 B로 시작하는 경우는 그것도 24가지 나오겠지. 맨 앞에 C로 시작하는 경우 이제 들어오는 거지. 그럼 C, A로 시작하는 경우 몇 가지야? 3팩이니까 6가지인 거야. 그럼 C, B로 시작하는 경우 몇 가지야, 다은아? 그럼 C, B, A는 4가지. 아이고. 2팩이니까 4가지. 그지? 왜 미안, 2가지. 미안, 2가지. 미안해. 그 다음, C, B, 그 다음 A, D는 2가지. 그럼 C, B, E는 2가지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3자. 여기까지가 총 몇 개야? 24에서 48. 10이니까 58가지네, 여기까지. 그치? C, B, E, A, D가 뭐야? 59번째. 그치? C, B, E, D, A는 몇이야? 60번째 숫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